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9장, 그죠? 9장의 예외 처리. 자, 우리가 예외 처리란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바 언어의 특징 중에, 그죠? 자바 언어의 특징 중에, 로버스트, 그죠? 로버스트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 이 로버스트라고 하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있다. 자바는 예외 처리를 한다. 자, 익셉션 핸들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외 처리는 자바 언어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의 언어에서도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언어들이 있었죠. 에이더라고 하는 언어, 그 다음에 피에란이라는 언어에도 있었나요? 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이런 언어에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처리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예외 처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9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 또는 어떤 루핑에 의해서 어떤 제어에 의해서 이제 한 줄 한 줄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놈이 실행이 되다가 어떠한 예외, 즉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은 중단됩니다. 그죠? 중단되고 에러하고 튀어나오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기법은 문제가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를 처리하는 언어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냐 하면,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if 만약에 이제 그냥 써보는 겁니다. if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기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그 프로그램이 처리되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처리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정상적으로 종료됐어요? 이미 프로그램 내에서 에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에러가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을 여기에다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에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종료된 프로그램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이러한 예외 처리를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에 라이트를 해야 돼. 그죠? 파일에 라이트를 해야 돼. 라이트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쭉 짭니다. 이제 한 줄, 두 줄. 만약에 그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파일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일에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파일이 그 디렉토리에 없어요. 이건 문제잖아요. 그럴 때에는 예외 처리 루틴에서 파일을 생성한다든지 없으면 그죠? 또 다른 파일 이름으로 대치를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프로그램이 작성되다 파일이 없다면 그러면 없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이거니까 이거대로 처리해서 그 다음 루틴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방법이 바로 예외 처리라는 것이죠.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예외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자, 그럼 9장에서 너무 갑자기 지저분해졌죠? 자, 9장에서 할 얘기가 뭐냐? 9장에서 할 얘기. 일단 예외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예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관련 클래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미 자바에서는 예외와 연관된 클래스들을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요. 그죠? 라이브러리로. 자, 그러면 예외가 발생되는 경우를 보죠.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상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한다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그거를 감지하고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게 던져줘요.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감지를 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버추얼 머신이 감지하겠죠. 이놈이 감지하고 있다가 이놈에게 객체를 던져줘요. 객체를 던져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객체를 던져준다는 얘기는 그 객체가 탄생할 수 있는 클래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클래스가 자바에서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제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JDK 라이브러리 예외 관련 클래스가 이미 디파인이 되어 있고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이놈이 어떤 예외를 발생시키면 이 클래스들 중에 가장 적합한 이 예외와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건지 판단을 해서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게 예외야 하고 넘겨준다 이거죠. 예외 처리 루틴에게. 그런 예외 관련 클래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외가 발생했으면 그 예외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예외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외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예외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조건에. 예를 들어서 짝수를 입력시키세요. 그랬는데 홀수를 입력시켰다 이거죠. 그럼 난 그걸 예외로 처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는 예외를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호출한 메소드에게 예외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예외, JDK에서 정의된 예외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 나는 이런 경우를 예외로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외 관련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죠?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예외가 발생하면 요 클래스로부터, 내가 만든 예외 관련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이다. 자, 9장에서 배울 부분은 이 6가지입니다. 자,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바라고 하는 언어 프로그램 자체가 예외 처리를 요구를 해요. 예외 처리를.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한 어떠한 형태, 파일에 입출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러한 요소가 들어간다면, 파일에 입출력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이 프로그램은 예외를 처리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러면 파일이 입출력돼서 난 그냥 프로그램 실행될 때 그 뭐 없으면 그냥 에러 나게 해줘. 이렇게 허용을 안 한다 이거죠.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버려요. 너는 파일에 입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프로그램에서 네가 예외 처리를 하는 루틴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이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다. 예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9.1절에서 예외의 개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예외란 뭐냐 이거죠. 예외란. 자, 예외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예외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지정해놓은 일을 수행할 때 그것을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예외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 그죠? 오버플로우 에러예요. 그죠? 배열의 첨자가 음수 또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배열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밖에 없는데 이게 A라고 하는 배열인데 A 배열에 마이너스 2번째에 접근하라고 한다든지 A 배열에 7번째에 접근하라고 한다든지 이거 뭡니까? 에러죠? 자,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 예외입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부적절한 형태난이 일어나는 경우도 예외일 것이고, 입출력을 해야 되는데 입출력을 위한 파일이 없어요. 그죠? 이러한 경우도 예외다 한다는 거죠. 이외에도 많은 예외의 경우가 있겠죠. 자, 자바 언어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법, 그죠? 그러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프로그램 내에서 자바 언어는 제공을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챕터에서 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 에러, 그죠? 클래스 에러. 자, 메인 메소드 내에서 어떤 짓을 했어요? 자, 메인 메소드 내에서 X 메소드를 불렀어요. X 메소드는 자기 클래스 내에 있는 또 다른 메소드겠죠? 자, static void X, X에서는 또 Y를 불렀어요. 자, Y에서는 또 G를 불렀어요. 자, G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인테자 I는 1, 인테자 J는 0 해놓고 I를 J로 나눠버렸어요. 즉, 2를 0으로 나눠서 뭐가 발생했어요? 예외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예외가 발생을 하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누가 수행해요? 이 프로그램을 누가 수행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수행하다가 이놈이 2를 0으로 나눠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은 예외 관련 클래스들이 쫙 있죠.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을 합니다. 뿅 생성을 해서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외를 처리하는 루틴이 없어요.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에 묵시적인 예외 처리기가 가동이 됩니다. 디폴트 예외 처리기가 가동이 돼서 이놈을 처리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보면 이러한 에러가 나타나요. 실행할 때 나타나요. 컴파일할 때 나타나요. 실행할 때 나타날 것 같으네요. 그죠? 이런 에러가 나타나요. java.language.arithmetic exception by 0 그래놓고 add error g, add error g. 자, g 메소드에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에러는 어떻게 해요? g를 호출한 놈에게 지금 여기서 발생된 게 바로 뭐예요? 에러 객체예요, 사실은. 그죠? 이놈을 자기를 호출한 놈에게 또 넘겨줘요. 또 넘겨주니까 y에서도 또 에러가 발생해. g에서 맨 처음 발생하고 그 다음에 y에서 또 발생해. 또 리턴되고 또 리턴돼서 결국에는 어디서 발생해요? x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발생해요? 메인 메소드에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메소드가 main이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고, 요놈이 요거 부르고, 요놈이 요거 부르고, 요놈이 요거 불렀을 때, 마지막 메소드에서 0으로 나누는 어떤 예외가 발생시켜 봤고, 예외를 발생시켜 봤고, 그 예외는 계속해서 이렇게 return이 되더라.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니까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나더라. 아시겠죠? 자,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걸로 9.1절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